네, 시장에 또 여러 이슈들을 진단해보는 시간, 마켓 주민 시간인데요. 바이오 쪽에서 깜짝 놀랄 만한 그 이슈가 두 개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 12일, 지난 주말이었는데 주말에 다들 뭐지? 한미약품그룹하고 OCI 그룹이 이렇게 같이 지분을 교환하면서 지분을 하기로 했고요. 또 오리온이 레오캠 바이오 인수했고 이러면서 바이오 쪽에 궁금증이 많은데요. 오늘은 OCI 그룹과 한미약품그룹의 통합 관련된 뒷이야기, 또 지금 상황, 또 향후 흐름까지 진단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2일 날 그 OCI가 최대 주주 등극한다고 한미약품 그죠? 네. 서로 지분 교환하고 네. 다들 깜짝 놀랐어요. 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얘기라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성사된 걸까요? 네, 지난 주말에 저도 뭐 여러 기자들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네. 배경이 뭐냐, 뭐 해석을 분분했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상속 문제였다. 그렇죠. 예. 네, 임성기 이제 한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2020년 8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상속세를 한 5천억 정도 납부를 해야 됐어요. 이제 부인인 송영숙 현 그 한미약품그룹 회장하고 큰딸인 임주연 사장이 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모펀드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사모펀드 운영사가 라데팡스 파트너스라고, 요게 이제 한미약품 지분을 원래 12%를 3,200억에 매각하기로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지난해 7월 달에 그 새마을금고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 뱅크런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수를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돈을 좀 대기로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차질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라데팡스가 급하게 그 IMM 인베스트먼트하고 KDB 인베스트먼트 손잡고 한미 사이언스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네. 그때 또 뭐가 터졌냐면은 기억하시겠지만 네. 지난 11월 달에 MBK 파트너스가 맞아요. 한국 타이어 그룹과 공개 분쟁이 매수 붙었잖아요. 하면서. 이걸 보고는 이제 굉장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철회하고 그때 작년 10월부터 아마 이 임주연 사장하고 OCI 그룹 이우연 회장하고 계속 만나면서 뭔가 이거에 대한 돌파구 이런 것들을 아마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OCI 입장에서는 OCI가 굉장히 올드한 산업이잖아요. 폴리실리콘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거 글라스는 가지고 있으니까 네, 화학,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필요했고 또 이 임주연 사장이나 송 회장 입장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든 상속세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두 그룹 간의 이견이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소위 이제 뭐 빅딜 이종 간의 그러니까 사업이 다른 분야 이종 간의 결합이란 또 상당히 흥미로운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장남이 나는 얘기 들은 바 없다, 그죠? 네. 반기를 들었고 필요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뭐 이사회결이 다 했으니까 문제 없다는 측이고, 그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어떻게 개인권 분쟁이 어떻게 흘러갈까 말씀해 주세요. 일단 분명한 건 대립하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분 구조를 지금 보시면 한미사이언스의 이게 이제 임성규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통 장남에게 그 국민권을 물려주려면 지분을 좀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보시면 네. 1.5 대 1대 1대 정확하게 나눠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조금 그 업계에서는 의심을 했고요.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언제냐면은 임 회장이 별세한 지 딱 1년 8개월 만에 그 2022년 3월이죠. 이때 갑자기 장남인 임종윤 한민사이언스 대표가 재선임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송 회장이 책임 경영을 위한 단독 경영 체제를 바꿔버리고 장녀인 딸을 사장에 앉혀버립니다. 요게 이제 사실은 장남 입장에서는 이 금이 간 거고 특히 이제 송 회장 입장은 뭐냐 하면 이 장남이 개인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코리그룹이라고 해서 회사 이름이 DXVX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미약품의 새로운 신약 개발을 여기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뭐 모자 사이라든지 남매 사이에 이미 금이 간 상태에서 뭐 정당한 절차를 거쳤지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OCI에 합병한 거에 대해서 임종윤 사장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임종윤 사장은 어쨌든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분 가처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분을 좀 모으면서 지분 경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분이 충분히 이제 모으면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가요? 일단 첫 번째 단추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어쨌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요거 금지시켜버리면 일단 그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을 OCI가 원래 27%를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2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카카오 SM 사례가 좀 있죠. 맞습니다. 예. 카카오 SM이 이걸로 인해서 그 당시 받아들여져서 이제 기념권 문제가 제대로 붙은 거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20% 이하밖에 OCI가 확보를 못하게 되면 임종윤 사장하고 그 막내인 임종훈 사장이더라고요. 거기도 다 그렇죠. 사장이더라고요. 예. 두 분이 합치면 20%가 넘거든요. 또 여기가 재밌는 것은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러게요. 신동국 회장. 네. 한일금속 신동국 회장이 11%나 가지고 있어요. 10%나.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뭐 업계에서는 기자들은 이 신동국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뭐 고 임성규 회장의 학교 후배여서 그렇죠. 맞습니다. 경영에는 네. 그리고 별로 어릴 관심- 때부터 자녀들을 잘 알았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절차상으로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회 통과했고 이사회에서 다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하나는 이 3자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 네. 들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경영권 문제는 새로운 이제 국민으로 접어들 것 예.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가 진행이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두 회사의 통합 이후에 그려지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OCI라는 말씀하신 전통화학산업, 그죠? 네. 그다음에 한미약품이라는 사실 국내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 제일 잘하고 사실은 제일 뛰어난 회사잖아요. 빅5 그죠? 안에 들어가죠. 네. 두 회사가 이전 결합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까? 기대와 우려가 업계에서는 공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대되는 거는 이제 한미약품에서 밝혔듯이 이런 거죠. 앞으로 어차피 제약 바이오 쪽은 글로벌 빅파마하고 그 이전에 우리의 제약사는 대부분 국내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미 빅5 안에 들어가는 제약 바이오사들은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R&D 자금이 막대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대기업 간의 합중 연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 임주연 사장의 입장은 뭐냐면 지난해 이제 9월 달에 한미약품의 그 전략기획 실장으로 사장으로 들어왔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중장기 프로젝트로 HOP라고 해서 한미 오베스티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신약 5개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고 그냥 시작을 했어요. 실제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바이오 쪽에 가장 핫했던 게 비만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쪽을 지금 중점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점이지 않느냐라는 게 업계의 바람이 하나의 기대고 우려는 이렇습니다. 이미 그 한미약품이 그 제약사 OCI 그룹이 부강약품을 인수를 했었어요. 네. 2천억을 주고. 그런데 실제 지금 OCI 그룹의 재무제표를 들어가 보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존재감 별로 없다. 네, 존재감도 없고 실제 부강약품도 OCI가 부강약품도 사실은 부강약품의 상속세 문제 때문에 인수를 한 거거든요. 그 고리로. 그리고 실제 OCI가 부강약품을 가지고 어떤 뭐 시너지를 낸다거나 효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업종이 다른데 사실은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반 대기업들은 투자 대비 이익에 대한 사이클링이 빠른 반면에 제약 쪽은 이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업종인데 이러한 이종 간의 업종이 과연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한미약품하고 부강약품하고는 이제 사이즈가 체급이 좀 다르죠? 다르다 이런 네.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아까 파이프라인 뭐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실적이 어떤지 체크하고요. 두 회사 공이 이제 시너지를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OCI는 사실은 현금이 많이 있고 그죠? 네. 실적 좀 체크해 주세요. 네. OCI 그룹은 역시 뭐 대기업이죠. 작년 기준으로 연결 매출 기준으로 4조 6천억. 지금 한미약품이 올해 그 작년 예상이 한 1조 얼마 되니까 지금 올해도 지금 4조 이상으로 그 OCI 그룹은 매출 일으킬 것 같고 영업이익은 4,600 한 1조 좀 안 되는 영업이익을 올해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올해 매출액이 지금 1조 한 4천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은 작년에 1,581억 했거든요. 영업이익은 2천억 이상을 지금 보고 있어서 영업이익으로 보면 OCI 그룹의 뭐 한 4분의 1 정도, 매출도 4분의 1 정도. 어쨌든 사이즈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렇지만 OCI 그룹은 만약에 한미약품을 제대로 인수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는다면 OCI 그룹에는 분명히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네. 단기적인 주가 흐름과 이제 또 주가에 대한 판단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CI 홀딩스가 한미 사이언스의 집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한미 약품 밑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는 OCI 홀딩스와 한미 사이언스예요. 근데 OCI 홀딩스는 뭐 그 인수해서 시너지가 나려면 시간도 걸린다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약한 건 뭐 이해가 되고요.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제 아마 상한가 갔을걸요? 네, 변동성이 맞습니다. 있는데요. 네. 주가 전망. 아마 투자자들은 역시 레고캠바이오스를 인수한 오리온이나 OCI 홀딩스는 다 바로 돈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항공이 이미 네. 들어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관심은 역시 한미 사이언스입니다. 기념권 분쟁이 붙으라고 이제 하는 입장이고 그쪽에 무게추를 두면서 주가는 계속 기념권 분쟁이 붙지 않을까라고 지금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장기적으로 주가를 보려면 결국은 이제 성사가 이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시너지가 나고 그럴 때 이제 좀 중장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변동성이 좀 있다. 그죠? 지금 변동성이 높고요. 네. 중장기로 본다면 만약에 합병이 승인이 된다면 네. OCI 홀딩스도 나름대로 하나의 축을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마켓 주민 OCI 그룹과 한미약품 그룹의 통합 과정의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